안녕하세요, 뷰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얼마 전에 애플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개를 하고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 아이패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고 추후에는 사용기도 같이 좀 올려보기 위해서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매된 모델은 기존과는 다르게 11인치 모델과 12.9인치 모델의 어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디스플레이의 어떤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애플에서 12.9인치 모델에는 마이크로 LED를 탑재를 해서 굉장히 11인치 모델과의 차별점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12.9인치 모델을 구매를 해서 언박싱을 하고 리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12.9인치 모델의 경우 애플 공홈에서 구매를 하면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배송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11인치 모델을 일단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 11인치 모델은 기존 전 세대 제품과 프로세서가 변경된 거 외에는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눈에 띄는 스펙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스펙이나 어떤 사용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차이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또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사용기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이제 이번 모델의 이제 디자인이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디자인의 전면 화면 아이패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전작과 크게 다를 것들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라고 통칭해서 많이들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11인치형 모델은 3세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데이터 쉐어링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애플 제품을 개봉할 때는 항상 이런 팔락팔락거리는 비닐을 잡아 뜯으면 나머지는 손쉽게 뜯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자에는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바로 이렇게 제품이 본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카메라 쪽은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여기는 보나마나 설명서와 애플 스티커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USB-C to C 케이블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건 20W짜리 애플 정품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죠. 구성품은 이게 전부예요. 한번 이 내용물을 뻔하지만 내용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이런 설명서들이 있고 보증서 같은 게 있고, 이건 유심 트레이 빼는 핀이 있죠. 셀룰러 모델에만 있을 거예요. 와이파이 모델은 유심 트레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애플 스티커 2장. 끝입니다. 구성품은 사실 별다를 건 없어요. 항상 주던 거 그대로 주고, 그럼 이제 이 제품의 포장을 또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항상 새 제품을 포장을 뜯는 건 항상 설레이는 것 같아요. 이 새 제품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봐서는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1인치 2세대 모델,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과 구분이 가시나요? 굉장히 이게 색상도 똑같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진 거라면 여기 이제 이 절연띠 있죠. 여기 두 개를 들고 하려니까 조금 힘든데 절연띠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이 5세대는 여기 상단에 2줄,
4세대는 상단에 한 줄, 그렇죠? 그리고 하단에는 5세대 2줄, 4세대 1줄, 이렇게 절연띠의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보자면 특별히 지금 후면에서는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측면도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면 스피커 요 구멍이 길이도 그렇고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됐네요. 이게 위에 게 4세대고 밑에 게 5세대거든요. 4세대는 이게 훨씬 더 구멍도 많고 약간 양 사이드 쪽에 붙어 있다면 5세대는 구멍도 좀 적고 대신 구멍 하나하나의 크기는 좀 커졌어요. 그리고 약간 좀 중앙으로 조금 더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4세대는 사용감이 있어서 그런가? 4세대가 사용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색감이 미세하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특히 측면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세대가 약간 좀 더 푸른빛이 도는 것 같고, 근데 이게 5세대는 지금 새 제품을 개봉을 한 거고 4세대는 그래도 1년 정도 사용을 한 거다 보니까 아마 사용감에 의해서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색감이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화면상에서 잘 눈에 띌지 모르겠지만 4세대보다 5세대가 전면 카메라의 렌즈랑 렌즈 구멍이 훨씬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전면 카메라에 렌즈 구멍이 5세대가 훨씬 커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액정보호 필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양 사이드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게 5세대에서는 약간 옆으로 이쪽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붙이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위치에 홈이 파여져 있는 형태의 액정보호 필름은 호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액정보호 필름을 호환이 안 될 거예요. 호환이 안 돼서 저도 아마 이게 액정보호 필름이 하나 여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쓰지 못할 것 같네요. 새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런 사이즈, 패드 자체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케이스인데 이거 동일하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질감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좀 살짝 두꺼워졌죠. 그 미니 LED로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면서 두께가 살짝 두꺼워져서 이런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리뷰들을 보면 키보드 케이스 같은 경우 약간 살짝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살짝 좀 이게 살짝 뜬다거나 이렇게 눌러줘야 정확하게 닫힌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리뷰에서는 이 정도면 잘 맞는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좀 뻑뻑하긴 하지만 좀 꽉 끼는 느낌이 있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11인치는 사이즈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재사용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작보다 무게가 아주 약간 늘어났어요.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도 전작이 468g이었는데 이번 세대는 471g인가 2g인가 473g인가 어쨌든 10g이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약간 무게가 증가했고요. 사실 이번 세대의 아이패드에서는 이번 모델에서는 전작과 달라진 점이라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세서의 변경이죠. 애플에서 최초로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개발한 M1 칩을 이제 맥북에서부터 탑재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매년 애플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제품을 출시를 할 때마다 전작과의 어떤 차이가 속도가 몇십 프로 이상 증가하고 굉장히 그런 홍보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A12G
프로세서와 이 M1 프로세서의 차이도 사실 아주 놀라울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매년 증가했던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 때문에 5세대 아이패드를 구매를 해야만 하는 어떤 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없었어요. 사실 12.9인치라면 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이 좀 더 혹하긴 했지만, 너무 사이즈가 크고 저는 이걸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12.9인치는 제가 갖고 다니기엔 너무 크다는 판단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11인치로 구매를 했지만, 11인치는 사실 굳이 이걸 꼭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매를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M1 칩을 아이패드 프로로 가져오면서 앞으로 애플에서 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확장성?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영역을 더 넓혀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5세대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5세대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굳이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요 포트, 이 기존과 동일하게 USB-C 형태의 포트인데 썬더볼트 포트로 바뀌었죠. 썬더볼트 3 포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런 아이패드로 모니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혹시나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어떤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썬더볼트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대역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연결을 하게 되더라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파일 전송을 만약에 케이블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속도도 굉장히 향상이 됐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연결된 기기에서 썬더볼트를 지원을 해야 그런 빠른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M1 칩을 장착함으로써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보면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 M1 칩을 탑재함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애플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이 아이패드에서도 5G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썬더볼트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점이고요. 그리고 기능상의 어떤 변화는 영상 통화를 할 때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영상 통화를 할 때 광각 카메라로 쫙 찍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이 움직이게 되면 이 범위가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시국인지라 저 회사에서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스타임에서는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을 하니까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체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페이스타임은 거의 쓰지를 못해서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저도 사용을 해보고 사용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려야 되니까 사용은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언박싱을 해보고 느낀 점은 겉면은 진짜 달라진 게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요 줄 달라진 거, 스피커 위치랑 구멍 바뀐 거, 전면 카메라 조금 렌즈 커진 거, 이런 거 말고는 딱 언박싱을 하면서 느낄 만한 차이점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 정말 프로로서 이걸 본인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약간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머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지금 4세대나 혹은 3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넘어오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1 칩을 아이패드 프로에 이식을 함으로써 추후에 어떤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넓어지는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뭐 옮겨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아무런 발표도 없고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순수한 제 그냥 예상이라서, 그런 게 없는데 넘어온다?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품이나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굳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박싱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사용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제가 사용을 실제로 해보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존 세대와 5세대와의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능상의 어떤 변화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